원펀맨에서 등장한 최강의 괴인 조직, 괴인협회. 괴인협회에는 무려 10명이 넘는 용급 괴인들이 속해 있으며 그 외 괴인의 수는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거대 집단입니다. 그런 괴인협회의 수장으로 수많은 괴인을 거느린 괴인왕 오로치. 용급 내에서도 상위권의 괴인들조차 자신보다 확실하게 강한 존재라고 여길 정도로 막강한 힘과 지능을 겸비했고 인간을 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세포까지 보유한 오로치는 재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존재인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펀맨 이야기 오로치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불명, 키 27m, 종족, 과거, 인간, 현재, 괴인, 통칭, 괴인왕, 소속, 괴인협회 수장. 오로치는 인간의 체형을 가진 괴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머리에 여러 개의 뿔이 달려있으며 갈라진 피부와 공허한 눈을 가진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뱀의 두개골 형태를 가진 무릎과 거대한 손 발톱을 지녔으며 뱀의 형태를 지닌 꼬리를 포함해 신체 곳곳을 뱀이 휘감고 있는 듯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가면 내부의 얼굴은 크고 둥근 두 개의 눈을 가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로치는 인간형으로 전투하기도 하지만 신체 변형이 자유자재로 가능해 필요에 따라 체형을 변경하곤 합니다. 본 모습으로 추정되는 형태에선 온몸에서 불을 내뿜고 마치 지네처럼 무수한 다리를 가지며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야마타노 오로치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취합니다. 놀랍게도 오로치는 과거엔 인간이었으나 사이코스의 개조 실험을 통해 괴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이코스가 인간이었던 오로치를 보자마자 인간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개조 실험을 했다고 하며 이후 계속해서 재물을 가져다주면서 오로치를 육성시킨 결과 궁극의 생물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강력한 괴인왕 오로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형식적으로는 괴인협회의 수장이지만 괴인협회의 참모로 행동하는 교로교로, 즉 사이코스의 결정을 따르는 사이코스의 무기이자 무력을 상징하는 장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었던 오로치를 성장시킨 사이코스라면 협회 내의 강력한 용급 괴인도 성장시킬 수 있지 않나 싶지만 끝없이 강해지는 것 자체가 오로치의 타고난 재능이자 능력으로 추정됩니다. 오로치는 괴인협회에서 교로교로의 상황 보고를 받으며 등장해 다른 괴인들의 몇 배는 되는 거구를 보여줍니다. 교로교로는 히어로 협회를 박살내고 오로치가 왕이 되어 괴인의 신세계를 만들겠다는 연설을 했지만 분위기는 미적지근했고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오로치는 공포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인지 히어로에게 패배한 괴인을 집어삼켰고 마침 괴인협회에 끌려온 가로우를 보곤 괴인의 편인지 인류의 편인지 모르겠다며 하루를 줄 테니 아무 히어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가로우가 타레오를 구출하기 위해 괴인협회에 쳐들어갔다가 포치와 맞서다 괴인협회의 최하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교로교로는 가로우의 성장에 감탄하며 더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 괴인협회로의 이적을 제안했지만 가로우가 거절하면서 염동력을 떨쳐내고 교로교로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교로교로는 태연하게 오로치를 호출해 오로치는 등장하자마자 소나기로 가로우를 쥐어뜯으려 합니다. 그러나 교로교로가 가로우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자 놓아주었고 직후 오로치는 가로우와 다시 접전을 벌이다가 온몸의 뱀들이 풀어헤쳐진 괴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로우는 오로치가 강한 건 알겠는데 뭔가가 모자라다. 바로 괴인으로서의 공포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하고 자신이 직접 공포를 선사해주겠다며 유수암세권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자 오로치는 갑자기 외형을 인간형으로 바꾸더니 가로우가 취한 자세와 똑같은 유수암세권 자세를 취합니다. 이후 오로치는 가로우의 유수암세권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압도적인 피지컬 우위를 바탕으로 가로우를 압도했고 가로우를 기절시킨 뒤 쇠사슬에 묶어두고 벽에 박아둡니다. 그런데 오로치는 교로교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허수아비라고 봐도 무방한 행보를 보입니다. 하지만 오로치는 비밀리에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사이코스의 재물을 받아먹으며 힘을 기르던 오로치는 어느 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땅을 파고 내려가던 중 한 오래된 재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단에는 한 벽화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신은 머나먼 시간을 넘어 지상에 부활할 것이다. 이 재단에 바쳐진 합당한 재물을 통하여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 문구와 함께 인간들에게 숭배받는 오로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오로치는 자신이 신으로 부활할 존재였음을 깨닫고 괴인 옆에 수장 노릇 및 사이코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뒤에선 자신을 신으로 거듭나게 해줄 재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괴인 협회와 히어로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오로치는 타츠마키보다도 더 위험한 적을 감지하고 곧바로 사이타마 쪽으로 향합니다. 포치조차 사이타마에게서 도망가는 광경을 본 오로치는 눈앞의 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합당한 재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로치는 더 적합한 장소로 안내하겠다며 사이타마를 지하로 끌고 가 재단 앞에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오로치는 벽화를 보여주며 자신은 신으로 거듭날 존재임을 설명했는데 설명을 듣지도 않고 용암에서 온천욕을 하는 사이타마를 보고 분노합니다. 오로치는 지구의 내핵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 발사하는 가이아포를 날렸지만 사이타마의 진심 물대포에 상쇄되고 이어지는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에 맞고 패배합니다. 사이타마의 공격을 받고 머리만 남은 오로치는 용케도 죽지 않고 재단으로 기어 올라가 벽화를 짚은 뒤 쓰러집니다. 그때 동굴이 무너지면서 가려져 있던 벽화의 윗부분이 드러났는데 거기엔 오로치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인간의 형체가 그려져 있었고 벽화에 적혀있던 신의 강림을 위한 합당한 재물이 바로 오로치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오로치는 그렇게 리타이어하나 싶었지만 젤리같이 변해버린 육체의 특성을 이용해 괴인협회의 틈새 곳곳에 퍼뜨리면서 괴인들을 흡수해 힘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로치는 사이코스가 타츠마키의 속박에 걸려있었을 때 타츠마키를 기습합니다. 이때 타츠마키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사이코스의 속박이 풀려버렸고 오로치가 시간을 벌고 있었을 때 사이코스가 오로치의 육체를 강탈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사이코스는 오로치를 세뇌해 완전히 지배하에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로치는 세뇌당한 척 연기하며 따로 힘을 비축해뒀음이 밝혀졌고 그동안 재물을 가져다줘 고맙고 다음은 너라며 역으로 사이코스를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로치는 사이타마의 전투 이후 약화되어 있었고 사이코스의 초능력을 오판해 흡수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오로치와 사이코스 둘 다 온전한 흡수에 실패하면서 사이코스의 얼굴이 한쪽은 멀쩡하고 반대편은 오로치의 침식된 얼굴을 가진 투페이스를 보여주며 불완전한 융합을 통해 완전히 뒤섞여버린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융합할 때 사이코스가 신과 접촉해 힘을 부여받으면서 오로치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혹은 사이코스와 오로치가 의견을 통일했는지 아니면 그저 오로치가 잠시 한 발 물러서준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후로는 쭉 사이코스의 인격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전투에서 타츠마키가 거리낌 없이 힘을 발휘하자 처참하게 밀렸고 구동기사와 제노스의 참전으로 확실한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코스는 도주를 택했지만 구동기사가 끈질기게 방해했고 결국 도주로를 차단당해 히어로들의 연계 공격을 받게 되고 사이코스는 오로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후 사이코스에게서 버려진 오로치의 잔해는 구동기사가 오로치의 살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타츠마키에 의해 분쇄됩니다. 사이타마의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았던 오로치였기에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후 등장이나 언급은 없습니다. 오로치의 강력함은 오로치 자체의 화력도 있지만 가로우 못지않은 천재적인 재능과 지능입니다. 가로우가 전력으로 임하기 위해 유수 암세권을 사용했을 때 오로치는 가로우의 동작을 보고 곧바로 카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단순한 흉내 수준이 아니라 꽤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하며 당시 용급에 달해 있던 가로우의 기량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다는 유수 암세권의 특장점을 갖고도 오로치의 공격을 막다가 버티지 못하고 날아간 장면을 통해 기본적인 피지컬부터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때의 오로치는 전력을 다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고케츠와도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무술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독 괴인의 지능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작품 연출의 한계이지만 상기한 천재적인 지능까지 포함하면 오로치가 가진 전투력의 한계는 가늠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가로우의 무술을 잠시 본 것만으로도 카피해버리는 초학습 능력 외에도 사이타마의 강함을 알아차리자마자 진의 장로와 고케츠의 사망 원인과 제트시의 괴물에 대한 정체를 즉시 파악해내는 등 통찰력과 분석력 또한 뛰어납니다. 게다가 오로치는 사이코스에게 세뇌당한 척하면서 끝까지 이용해 먹다가 마지막엔 흡수하겠다는 술수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용급 괴인으로 거듭난 바쿠잔을 가지고 놀면서 같은 용급 내에서도 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고케츠, 타츠마키, 메탈라이트, 블레스트 등 압도적인 화력 없이는 상대하기 힘든 진의 장로 등 최상위 용급 강자들 사이에서
괴인왕이라는 이명을 가지며 괴인협회의 수장으로 군림했다는 것만으로 괴인으로서의 강력함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정 이전의 사이타마와의 전투신에서 오로치는 전투 내내 평정심과 냉철함을 잃지 않았고 사이타마의 진심 펀치까진 끌어내지 못했지만 보통 펀치를 한 번은 맞고 또 한 번은 피했을 정도의 속도를 보여줬고 사이타마 역시 꽤 진지하게 전투에 임했는데 아쉽게도 수정본에선 사이타마의 가벼운 분위기와 더불어 오만하고 쉽게 흥분하는 오로치의 성품 그리고 보통 펀치를 반응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당하는 장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보로스나 가로우 같은 용 이상극과의 밸런스 논쟁을 피하기 위한 선을 긋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오로치는 용급 괴인의 최대치이자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의 개연성을 보완하기 위한 원펀맨 리메이크 오리지널 캐릭터로 간만에 등장한 웅장한 스케일을 지닌 괴인이었던 오로치. 괴인왕이라는 타이틀을 쥐었을 정도로 문무견비를 보여주었지만 과도하게 강해 보이는 전투 연출과 위험 때문에 수정 이후 용급이라는 급의 한계를 넘어서진 못한 모습과 사이코스와의 융합 이후 타츠마키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화력을 가졌음에도 사이코스가 타츠마키에게 순수 역량으로 밀리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던 괴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